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또 제가 팬덤 마케팅이라는 걸 강의할 때에 또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혼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팬을 만드는 마케팅, 팬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팬덤이란 뭐냐?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 말씀을 나누면, 팬덤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찐팬, 팬덤 이런 거는 연예인들에게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팬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팬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만 갖는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케터이고, 우리 자신들도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뒤에서 한번 또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팬덤이란, 열정적으로 특정한 인물이나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PM이라는 것도 팬덤이 형성돼 있죠. 롤프 소르브라는 그 회장에 대한 팬덤도 있지만 야베스 그룹의 권순학 대표님에 대한 팬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철 고모님에 대한 팬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나에게도 팬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업자라는 가정하에 나에게도 팬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느 분야의 인플루언서일까, 이런 걸 한번 오늘 또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팬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팬덤이라는 거는 어느 분야의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런 팬덤이라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이것이 이제 팬덤 마케팅이죠. 근데 이거는 브랜드의 열정적인 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입니다. 팬덤 마케팅은.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이제 나누겠지만, 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포인트죠. 즉,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의, 이 제품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 그것이 사실 팬덤 마케팅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잠시 후에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팬덤 마케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뭐였냐면요. 찐팬 1000명 이론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시대 앞두고 막 그냥 요식업이나 막 이런 쪽에서 사람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쪽에서 이제 모든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나에게 1000명의 찐팬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론이 찐팬 1000명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명이라는 찐팬이 1만 원씩만 나에게 써도 1천만 원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모토십을 개발하고 매니저팩을 또 개발하고 이러면서 나에게 한 달에 만 원씩만 쓰는 사람 1000명만 있다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1000만 원씩 그 만 원씩 쓰는 사람 1000명 말고 나는 그냥 10만 원씩 쓰는 100명만 만들래. 아니면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 사람 10명만 만들래.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찐팬 1000명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채널들의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결론들이 났는데, 제가 3년 정도 이런 저런 것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찐팬 100명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소득이 가능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요거는 일단 제가 실험해 봤을 때 찐팬 1000명이라는 이론이 쭉 이렇게 왔지만 찐팬 100명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찐팬을 만들어야 될 이유 되게 중요한데 뭐냐? 찐팬은 지금은 이제 이걸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찐팬은 왜 무기이자 권력인가 했을 때, 우리가 뭘 산다고 했어요. 내가 뭘 사려고 그랬어. 근데 네이버 광고를 보고 사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네이버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1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똑같은 광고를 봤다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는 사람은 광고 보고 사는 사람 3명, 페이스북 광고 보고 사는 사람 7명, 구글 광고 보고 사는 사람 5명이에요. 그런데 100명 중에 팬덤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제품을 추천해 줬을 때 그거를 사는 사람은 73명인 거예요. 월등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찐팬을 가지고 있는 팬덤 커뮤니티가 무기이자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은 커뮤니티 위주로, 팬덤 위주로 마케팅을 소그룹으로 막 맞춰가지고 세포마켓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거 한번 사봐. 이거 괜찮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할 때에 SNS를 잘 활용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SNS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내 팬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구들로, 도구들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팬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팬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후반부의 결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찐팬은 무기이자 권력인 거는 팬덤 커뮤니티의 결제 전환율. 결제 전환율은 뭐예요?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갑을 열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오토십 설명해도 결국은 지갑을 열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팬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도 어떤 리크루팅 할 때, 미팅 할 때도 이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또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과 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결제 전환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 이것도 우리 사업에 좀 적용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찐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찐팬, 팬덤 같은 얘기죠. 찐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이제 팬덤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가 PM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하는데 우리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해보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자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 중에 나에게 오토십을 했거나 매니저팩을 했거나 아니면 단품이라도 뭐라도 하나 나하고 거래가 일어난 사람은 고객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냥 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한테 구매를 해주고 궁금해주고 궁금하게 생각해주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단골은 이제 누구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 데리고 와서 이거 너무 괜찮아. 이 주스 먹어봐. 너무 괜찮아. 사업성도 너무 괜찮지 않아? 여행도 우리 막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단골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나는 너의 실수까지도 내가 인정해. 나는 너가 뭘 잘못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갤링핏이 그냥 다 쏟아져가지고 왔더라고요. 다 쏟아져가지고 왔는데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샀으면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제가 그냥 우리 PM을 좋아하니까 아유 그냥 털어서 먹죠 뭐 이러면서 그냥 갤링핏을 권 대표님 말씀드렸더니 가서 빨리 교환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먹을게요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찐팬은 이런 나의 실수와 약점에도 이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할 때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어요. 소비자 관점, 고객 관점. 그러면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면 되죠. 또 고객을 단골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단골을 찐팬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객, 단골, 찐팬이 이런 그룹으로 내 가망 고객들이 있고 현존하는 나의 팬들이 있다. 이런 개념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펜을 만드는 마케팅은 문영호라는 그 마케터가 지은 책입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요. 문영호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YC 컬러지라는 성인반을 운영을 하고요. YC 컬리지 주니어 반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닭갈비 전문점 오스 식당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하고 1인 우리 소상공인분들하고 긴밀하게 토론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팬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마케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마케터 문영호라는 분이 YS 컬리지라는 그냥 우리 길거리에 있는 보는 그런 그냥 평범한 영어 학원을 성인반, 아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갈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글로벌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몇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아닌데 팬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팬클럽이 본인이 성인반 주니어를 운영할 때 코로나가 오고 닭갈비 전문점 운영할 때 코로나가 와도 팬클럽이 있고 팬덤이 있다 보니까 매출에 전혀 영향 없이 오히려 주니어만을 하나 더 개설할 정도로 내가 망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팬을 만드는 마케팅이란 관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 세 가지 포인트를 서로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30분은 저희가 채팅창이든 마이크를 열든 토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명품 인맥도 제 핵심 내용이 뭐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책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이. 그래서 예전에는 브랜드를 차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브랜드가 막 뭐든 하나 조금 막 다르게 쟤보다는 조금 쟤보다는 좀 크던지
쟤보다는 좀 작던지, 아니면 쟤보다 더 부피가 뭐 더 크던지, 아니면 가격이라도 낮던지, 뭐 내구성이 좋든지, 디자인이 특이하던지, 막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차별화를 꾀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차별화는 이제 제품 모두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다 제품들이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LG 냉장고나 삼성 냉장고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차별화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객이 왕입니다 이러면서 고객 중심의 그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제 고객이 왕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다 고객이 왕이지. 하다못해 우리 동네 된장찌개 집도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고객 중심 고객의 왕입니다도 이제는 트렌드가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팬덤을 가진 브랜드가 성공하고, 팬덤을 가진 브랜드가 성공한다라기보다는 더 강력한 언어는 팬덤을 가진 브랜드가 안 망한다.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브랜드가 차별화되는 시대가 지나서 고객 중심지 브랜드가 됐지만, 이제는 팬덤을 가진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PM이라는 팬덤을 갖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김정이라는 팬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부자 클럽이라는 팬덤도 만들어 가야 되고, 야베스 그룹이라는 팬덤, 비전 그룹의 팬덤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덤을 가진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런 게 좋아. 팬이 있으면 이런 게 좋아.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브랜딩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워크시트로 작성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책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이 책을 한번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갈 거. YC 컬리지가 이 영어학원이죠. 문영호라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케터가 펜을 만드는 마케팅을 썼는데, 그 YC 컬리지는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인데, YC 컬리지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뭐냐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업의 본질과도 해당되고, 이따가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를 알리는 일이다. 마케팅은. 저는 마케팅은 어제보다 하나 더 파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YC 컬리지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를 알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PM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선한 의지는 뭐지? 내가 이 PM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한 의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업의 본질인 거예요. 이따가 한번 우리 대표님들 생각해 봐 주세요. 내 업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우리 권수락 대표님이 이 책으로 북클럽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PM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속으로 마음만 먹었어요. 말씀을 안 드렸고, 그 자리에서. 선한 의지는 예를 들면 이제 권수락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을 고치는 명의, 업의 본질. 건강을 고치는 명의. 이게 선한 의지였어요. 권수락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의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달러 쉐이브라는 면도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질레트를 앞선 면도기거든요. 달러 쉐이브라는 면도기인데,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문영호 마케터가 이 사례를 주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찾아서 따온 건데, 질레트나 뭐 기타 이제 뭐 필립스나 이런 남자 면도기를 보면 뭐 360도 회전이 되고 뭘 구두부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러면서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을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면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를 가진 거죠. 가성비를 하나 갖췄고, 또 하나는 정기 배송을 했어요. 정기 배송. 그래서 정기 배송을 면도기도 아니고 면도날 정기 배송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우리 오토십하고 닮아 있는 거죠. 달러쉐이브 면도날 서비스가 면도날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면도날을 살아가야 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라인이 많이 기능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심플하게, 그리고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달러쉐이브라는 면도날 서비스 면도기가, 그 간단한 면도기가 질레트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해결하는 문제가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품의 문제고. 그렇지만 또 다른 업의 본질로 우리가 볼 때는 삶의 질의 문제도 있고 행복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우리는 똑같은 PM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뭐 탑쉐이프를 가지고 똑같은 액티바이즈를 가지고도 나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가, 이거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를 알리는 일이에요.
마케팅은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문영호 작가가 부산에서나 전국을 마케팅 이제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맛도 좋고 서비스도 되게 좋은 식당이 있는데, 몇 달 후에 이제 뭐 자기가 혼자 다시 가본다거나 누굴 데리고 가보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식당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이유든 자이든 타이든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홍보의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다음에 뭐 처음 하는 장사 공부 막 이런 책들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 주위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이 85%가 모른대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막 온라인 통해서는 알리고 싶어 하고 뭘 알리고 싶어서 하지만 내 존재,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박자를 다 가져야 돼요. 선한 의지. 나는 PM 비즈니스를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업의 본질이죠. 왜냐면 이거 업이니까.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지? 면도날에서 가성비와 면도날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는가. 이 제품, 이 회사, 그다음에 이 보상 플랜,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돼? YPM. 그리고 나는 얼마나 비포 애프터 이 PM을 하면서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내 가치관이 얼마나 내 인생에 한목적적으로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리고 있는가. 이것이 와이스 컬리지가 생각하는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문제가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브랜드가 되면 얻는 이점은 이 책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고민할 때 제품 카테고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뭐냐면 소비자의 인식의 사다리에 1번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 이게 그 제품 카테고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가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PM도 PM 주스 그러면 김정희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김정희가 하는 비즈니스잖아. 야, 다른 사람 몰라도 김정희한테 사 먹어야지. 김정희랑 사업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가 되면 조금 더 비싸도 구매를 해요. 우리 막 PM 주스 비싸다고 막 하잖아요. 오토십도 13만 7천 원 비싸다고. 그런데 비싸지. 그렇지만 그 안에 비싸도 구매를 하는 게 브랜드가 되면, 내 팬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준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인간 알고리즘, 우리의 플랫폼이 돼준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용서해준다. 하다 보면 뭐 제품 실수, 배송 실수, 막 말도 잘못해가지고 막 공분을 사는 일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팬덤이 있고 브랜드가 되면 실수도 용서해주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쉽죠. 저도 25년 법인을 운영하면서 늘 실력 있는 직원을 뽑고 그들을 관리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인재를 확보하기 쉽잖아요. 대기업에 막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뭐 대기업 들어가려고 줄 쓰고 중소기업은 사람 모자라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팬을 얻을 수 있다. 팬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브랜드에 팬이 있으면 좋은 점. 그럼 브랜드에 팬이 있으면 좋은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죠.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왜냐 참여하니까. 그리고 광고 지출을 줄여준다. 그래서 안양에 팔덕식당에 팔덕코라는 팬클럽이 있고요. 배민의 배짱이는 다 아실 거예요. 뭐 할리 데이비슨의 팬클럽은 뭐 너무 오랫동안 유명한 팬클럽이죠. 그리고 샤오미의 미펀, 뭐 러쉬의 젤러시 등 이렇게 팬클럽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안양의 팔덕식당은요, 여러분 등갈비집이에요. 그러니까 문영호 대표가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차용을 하긴 했어요, 이 책에서. 그런데 안양의 범계동에 있어서 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팔덕식당에 팬클럽이 있는 거예요. 팬클럽이 있는데 보면 팔덕식당 있으면 이렇게 대기실이 있어서 여기서 대기실에서 추억의 오락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맛은 있어야 되겠죠. 품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막 후미진 곳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은 어디까지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이렇게 인력거가 나가서 인력거 서비스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PM을 주문받으면 인력거를 한번 배달해줄까 막 그런 것도 보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객을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등갈비집의 팬클럽이, 저희 한번 모여서 여기 한번 가보시죠, 우리. 250명의 팬이 있어요, 팬클럽이. 그러면 카톡방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영호 대표는 오스식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지만 그 원조는 이 팔덕식당인 거예요. 팔덕식당은 그래서 250명의 팬클럽이 카톡방에 있는데
이 팔덕 시장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이 팬덤을 더 견고하게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다들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도 참여하게 했고 그다음에 모두가 경영자라는 생각을 팬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출 목표를 딱 올려요. 나 오늘 매출 목표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결산을 해보면 오늘 450을 팔았어요. 그러면 오늘 매출 450입니다. 그러면 이 카톡방에서 막 이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근데 오늘 목표가 300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 200밖에 못 팔았어요. 이러면 팬들이 그날 주문 넣고 배달 넣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또 포장해 가고 그리고 그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반드시 그 매출이 채워질 수 있게끔 그 팬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덕식당에 팬클럽이 팔덕후라는 팬클럽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등갈비집에 팬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 좋은 제품, 이 좋은 회사, 이 좋은 보상 플랜, 이 좋은 명품 인맥을 가지고 팬클럽을 만들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팔덕식당이 어떤 이유로 팬클럽이 만들어졌는가 고객에게 인력과 서비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전략적으로 카톡방 안에서 내 매출을 공유하고 팬들이 이 매출을 자기네들이 n분의 1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자발적인 그런 책임감들을 갖게끔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팬클럽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코로나 때 매출이 부진할 때, 잘 안 될 때, 뭐 직원을 구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해야 될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광고 지출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팀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팀의 스폰서나 내 파트너들이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미 브랜드 팬이고 팬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품 인맥 이꼴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스폰서님이 또 우리 클럽이 또 팀들이 해주시죠.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도 해주시죠. 그런 게 이제 콜드 컨택도 사업의 한 방향성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방향성일 수가 있고, 또 세미나 하는 것도 방향성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지출은 뭐 네트워크에서 이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그 팬클럽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팬클럽과 관련된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조금 그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아시잖아요. 왜냐면 팬이랑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트렌드 코리아는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성지순례처럼 10월 정도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이제 10월에 좀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소비자 심리센터의 김남도 교수를 주관으로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1년 동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내년의 트렌드, 내년에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선택할 거야 라고 이미 예견해서 트렌드를 발표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3년 동안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컨슈머, 라이크 커머스, 디토 소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비의 트렌드예요. 뭐냐면 이건 팬덤하고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건데요. 2020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팬슈머입니다. 뭐냐면 팬과 소비자, 컨슈머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팬슈머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는 팬들과 소통이다. 그래서 팬과 소비자 합성하고 브랜드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팬들의 신뢰와 애정은 연구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팬덤, PM이라는 제품, 김정이라는 브랜드, 더부자 클럽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신뢰하고 애정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연구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팬들과의 소통이다. 자, 나는 그럼 또 볼 수 있겠죠. 뒤에서 얘기할게요. 브랜드의 경계를 허물고 더 가까이, 팬들에게 가까이 기업은, 그 다음에 사업자는 팬들에게 가까이, 팬들은 더 사업자에게 가까이 와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데, 와디즈 펀딩 같은 게 그런 사례죠. 와디즈 펀딩은 돈 있는 사람은 알아서 그냥 제작해서 너희들이 팔아. 그러나 제품력이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 우수한 그런 제품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선 주문을 와디즈 펀딩이라는 플랫폼에서 선 주문을 받게 해서 그 주문 받은 대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받아서 좋고 중소기업을 살려줘서 좋고 중소기업은 자금 부담 없이 선주문 받았고 그 금액을 미리 받아서 하니까 미수나 예를 들면 자금 압박이 없죠. 그래서 저도 와디즈 펀딩에서 전자책을 한 8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제 전자책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펭수, 뽀로로 굿즈 이런 것들이 펜슈머가 펭수도 만든 거고 뽀로로 굿즈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로트,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서바이벌 경연대, 사전투표 이런 것들이 펜슈머 시대에 이런 팬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PM도 뭐 쉐이프업 이런 챌린지 할 때 BA 가보면 현장에서만 이렇게 투표하게 하잖아요. 왜? 핵심은 팬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팬슈머 시대의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크 커머스예요. 이거는 2022년도 트렌드로 얘기한 건데, 이건 뭐냐면 좋아하면 산다예요. 나 저거 좋아. 나 김정희 좋아. 어제도 제가 오토십 하나 또 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 다 그 뭐 와서 수없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해도 나는 싫어. 근데 김정희가 한다니까 하고 싶어. 그리고 김정희가 먹는다니까 나도 먹고 싶어. 이건 거예요. 이겁니다.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쇼핑을 하려면 야 우리 명동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10시 반에 여니까 11시에 만나가지고 쇼핑하고 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사실 우리 20대 30대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상시 쇼핑 시대가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상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진정한 팔로워만 있으면 우리들의 사업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1000명일 거냐 100명일 거냐 10명일 거냐 이거 10명일 거냐, 이거는 객단가의 문제도 있고 그 관계의 밀도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팬슈머라는 것이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포 마켓이 이제 백화점이 아니라 계속 세포처럼 이제 분해되어져 가는 마켓인데, 이제 진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옛날에는 다른 것보다 나아야 돼. 그리고 좀 달라야 돼. 그런데 이제는 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 야베스 그룹 다움, PM 다움, 더 부자클럽만의 다움, 쇼 해피팀만의 다움, 이런 것들이 라이크 커머스 시대인 거야. 나 노정희 대표 너무 좋아. 저 언니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나 무조건 다 할 거야. 예를 들어, 나 임동철 고모님 너무 좋아. 고모님이 하시는 모든 강의는 내가 다 들을 거야. 고모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내가 1번으로 살 거야. 우리 민선아 대표님 맨날 1번으로 사잖아요. 이게 라이크 커머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라이크 커머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에 제가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지금도 있으시지만, 보면 그들이 만든 브랜드를 보면은 아침 내내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라이프 커머스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먹는 PM을 제외하고 우리가 쓰는 클렌징, 샴푸, 화장품, 옷, 뭐 구두, 강의하는 거, 뭐 간식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주말에 뭐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차박 상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내 커뮤니티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라이크 커머스인 거예요.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PM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라이크 커머스가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알아서 산 것도 있지만 많이 추천해 주잖아요. 노정희 대표님이 추천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금도 그 소금 이름 같이 생각해요. 소금, 그다음에 뭐 치즈, 그다음에 뭐 계란, 하다못해 무항생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팬덤, 나를 좋아하면 내가 추천하는 것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디토sob이라는 트렌드가 나온 거예요. 디토는 나도.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까지는 그냥 물건에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물품을 사는 거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디토 소비는 사람 디토, 얘가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 디토, 컨텐츠 디토, TV에 뭐가 나왔어, 영화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디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 이렇게 해서 디토 소비자는 물건도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점이 되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브랜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YPM이라는 거. 내가 왜 PM을 하지? 내가 왜 PM을 마시지? 내가 왜 PM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이 브랜드 철학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이 디토 소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디토 소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소비를 실패하고 싶지 않은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M할 때도 누구도 해요. 누구도 이거 네트워크 사업해요. 누구도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뭐 흔들리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걸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막 이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디토 소비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소비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 심리,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주하고 싶으니까.
안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브랜드를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이냐, 이렇게 디토 소비 유형으로 사람 디토, 컨텐츠 디토, 커머스 디토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팬덤 커뮤니티가 결제 전환율을 73.5%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이 트렌드, 소비 트렌드 중에 2년 내내 계속 빠지지 않고 2000년도, 20년도 흐르면서 들어오는 게 팬슈머, 그다음에 라이크 커머스, 디토 소비.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이 좋으면, 저 회사가 좋으면 무조건 산다. 이러면서 얼마나 내가 밀도 있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창출은 뭐 기본적이지만 그 매출 창출이라는 것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전문가들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서로 이 책에서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함께 좀 생각해 보자. 뭐냐면 업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뭐 짧게 짧게라도 하나는 업의 본질. 여러분이 고객에게 진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펜을 만드는 마케팅에서 11개 시트 중에 제가 3개만 오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라고 할 때 이 YC 영어 학원이, YC 칼리지는 영어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내 본질은 영어 공부 시키는 곳이야, 영어 하는 곳이야, 영어 공부 배우는 곳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은 꿈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자기는 업의 본질을 정의했다는 거죠. 이거는 선한 의지를 가진 거죠. 마케팅에 있어서 꿈을 이루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하려니까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1위가 막 카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M 사업은 어제 저희가 북클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주도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회복을 통한 행복 찾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요 업에 대한 본질. 나는 이 PM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우리 대표님들 채팅창에 조금 수고스러우시지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이 업의 본질, 내가 가진 선한 의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거는 그, 서로가 예를 들면은 우리 대표님은 이 업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한 두세 분만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고모님께서 저를 그동안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임고모님, 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주십시오. 또 채팅창에 나는 PMC 사업을 뭐라고 생각한다.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모님 안 계시네요. 자, 나는, 있습니다. 네. 그냥 계속 강의 진행하세요. 제가 지금 아침에 굉장히 바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가치 실현, 네, 우리 설명자 그룹장님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어제 이제 우리 민선아 대표님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저가 이제 노정희 대표님이랑 소에피 팀이랑 저희 이제 북클럽을 하다 보니까 노정희 대표님 지난번에 YPM에서 말씀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구이자 문화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구.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도구. 그리고 어제 이제 조소연 대표님도 이렇게 예를 들면 회복이라는 거, 건강적인 것도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회복을 시켜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행복으로 가게끔 한 어떤 그런 통로, 그 다음에 이제 통로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돼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통로. 그래서 깊숙이 그 제품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맞닿아서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답게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치 실현이라고만 말씀해 주셨고 아침에는 그럼 이제 토론이 이제 잠깐 좀 어렵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영어학원이 영어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아니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결국은 고객이 이 영어 공부를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곳이야. 그럼 PM 사업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고 회복을 통한 행복 찾기고 또 무한하게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서포트하는 거야.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업의 본질.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인스타에서 아이디를 만들 때도 중요하고 내가 인스타에서 짧게 나를 소개하는 그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스타에서 저를 이제 진심 작가 뭐 진심 작가 이렇게 불러주시듯이 내가 인스타에서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고 요거 이제 두 번째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이덴티티가 이제 언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언어로 고객과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보이길 원하는 건가. 그래서 브랜드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문장은 내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가치, 또 추구하는 어떤 신념,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장점을 담는 것이 브랜드 문장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페르만드 마케팅 YC 영어 학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지막에 자기네 영어 학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브랜드 문장인 거죠. 당신의 마지막 영어 학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가 영어학원 유목민처럼 막 떠돌아다녔잖아. 어떤 데는 커리큘럼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학원 운영 시스템이 안 들고 어떨 때는 강사가 수준이 안 되고 막 이래서 너가 많이 떠돌아다녔어. 그렇지만 우리 학원에 YC 컬리지 영어학원에 오면 이제 이게 당신의 마지막 영어학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너는 다른 걸 이제 선택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 언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식당 같은 경우 닭갈비 팝니다. 뭐 세상에서 최강 맛있는 닭갈비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축제. 닭갈비 식당이 갖고 있는 매일매일이 축제라는 브랜드 언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보면 글로벌 야베스 그룹은 야베스는 전 세계는 야베스로라는 브랜드 언어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와 추구하는 신념과 가장 자랑스러운 장점이 담겨져 있죠. 뭐냐면 야베스는 부산으로, 부산은 울산으로 이게 아니잖아. 야베스는 전 세계는 야베스로. 야 글로벌 기업 가는 거야.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 무대가 적잖아. 우리는 세계로 가는 거야. 라는 글로벌이라는 확장성 그리고 건설학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 추구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덤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PM의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이제 간담회 사놀이 카피 그거 지난번에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그 책 옆에 딱 끼시고 이렇게 브랜드 문장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이제 북클럽에서는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의 본질, 그럼 그 업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브랜드 문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의 본질에 있어서 영어 학원을 영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곳. 그 다음에 이 브랜드 문장은 뭐 우리는 뭐 어디 나온 사람 뭐 토플 50 뭐 얼마 올려줄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이런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영어 학원 닭갈비 식당인데 매일매일이 축제 야베스는 전 세계로 전 세계는 야베스로 이렇게 나만의 브랜드 문장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팀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팬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의 브랜드 팬에게 어떤 혜택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나?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에피 팀이 콜드 컨택도 마케팅이 한 방향이지만, 팀원들끼리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이자,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그 추억이라고 할 수 있고, 작년 연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렇게 홍대에 클럽 빌려서 6개월 동안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해서 팀원들끼리 그동안 우리는 팬을 만들고 고객을 창출하고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고단하고 애썼던 우리 팀원들끼리 인터널 브랜딩으로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하게 가져서 그 뭐 결과치를 가지고 공연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면 그 브랜딩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브랜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 고객, 그다음에 내 직원들에게 하는 인터널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연말에 뭐 야베스 그룹이 모여서 뭐 송년회 같은 걸 하면서도 또 그런 추억들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새롭게 신규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브랜드 팬클럽은 어디서 어떻게 소통하나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업의 본질이죠. 어떤
선한의지. 그게 결국은 그 내가 PM을 하는 YPM, 업의 본질이고, 고객이 어떤 문제, 대부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뭐 자립의 문제 여러 개가 있지만, 건강과 재정의 두 가지 문제지만, 이 밑으로 하부구 좀 너무나 많이 해야 돼. 건강도 보면은 뭐, 임고부님은 몇십 년간 대체약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이게 머릿속에 있으시지만, 이제 뭐 사업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은 액티바이저 먹었는데 막 빨갛게 막 달아오르면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큰 화두가 하나 있지만 이 안에는 막 제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들, 또 플러시 방론 왔을 때 대응들 막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재정적인 것도 사실은 보상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자립이 되려면 주체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환경, 지금의 환경, 제가 그걸 느끼죠. 저는 제가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회사에 여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 비해서 13억 갚고 사장이 됐잖아요. 저는 무대 하나도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라스베가스에 제 사업이 들어가서 돈 내는 공연, 저는 아니, 아니, 아무튼 공연을 보고 그 라스베가스는 쭉 공연들 이렇게 보면서 내 이번 연출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디즈니랜드도 가서 막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올해 저희 신랑이 항암을 시작하면서 제 삶이 그냥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둘러싸고 이런 환경들이 그게 또 안 되거나 밑받침이 안 돼주면 이런 부분들도 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건강과 재정이라 그러지만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 하부 구조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팬덤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명품 인맥, 위에 계신 스폰서, 내 옆에 형제 라인, 그다음에 또 나와 하는 파트너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의 명품 인맥이지만 나의 브랜드 팬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잠깐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저렇게 토론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그냥 생각 포인트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가 누군지 알려야 돼.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고 또 상대를 잘 알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나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관계의 밀도 또 양질의 어떤 신뢰 이런 축적의 시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는 이제 오토십을 하나 했고 그전에도 그날도 그다음날도 그전에도 요즘 이제 계속 이제 하루에 한두 명씩 막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은 못하지만 내년 3월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고 막 조바심을 막 갖고 이러지 않고 어차피 내년 3월은 오니까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는 이제는 축적의 시간 또 이제 관계의 밀도도 있지만 양질의 신뢰 이런 축적의 시간 특히나 이 축적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두고 매일매일 만나되 뭐 실망하지 않고 이런 축적의 시간이 쌓이면서 양질의 신뢰를 내가 얻어가며 관계의 밀도는 더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찐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기업과 개인의 로직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소비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소비자예요.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를 사지 않은 사람 소비자. 그 사람들한테는 나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 나한테 무언가를 하나 사는 사람은 고객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상대를 잘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서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골이 결국은 알고리즘이 돼서 우리를 막 추천해주기 시작해요. 민선아 대표 막 추천 많이 받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결과죠. 그래서 그 단골들이 결국은 찐팬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기업과 개인의 로직이 찐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영향력을 주는데 그게 인간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고객이 필요하지만 그냥 고객이 아니라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만족한 고객은 자발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어주고 인간 알고리즘이 되어서 우리들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추천해준다. 그래서 이런 만족의 함량은 평판과 직결이 된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관계의 밀도를 만들어가고 양질의 어떤 신뢰, 축적의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세분화된 추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어떤 규칙의 집합인데 여러분 요즘 막 소름 끼치잖아요. 요즘 뭐 네이버에 제가 예를 들면 PM을 검색하면 계속 네이버 메인 뉴스에 PM으로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드시죠.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특정 영상을 시청할 때 유사한 영상 목록으로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이거는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해서 치료 시간을 늘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기계들만 알고리즘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인간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사고 신뢰를 파는 마켓이 결국은 알고리즘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우리가 팬덤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평판이에요. 평판. 신뢰도 중요하지만 평판인 거예요. 아, 이게 PM을 먹었어. 그리고 이 PM을 먹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PM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PM을 사서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를 먹을 것인가? 사업을 할 때 내가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평판의 데이터가 사실 추천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요즘 몸이 이런데 뭐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럴 때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판의 데이터로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아 이거 누구 추천해 줘야지 그래서 추천 비추천이 나오는데 이때 아 이거는 민세나 대표랑 해봐요. 이거는 송은영 대표랑 해봐. 이건 김정희랑 해봐요. 이런 식으로 평판의 데이터가 추천의 핵심 요소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어, 그 관계의 어떤 밀도, 양질의 신뢰, 축적의 시간 이런 것들이 맞물려졌을 때 결국 그 성공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소비자 행동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찐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결국 나를 알린다. 나는 PM 비즈니스를 글로벌 야베스 그룹에서 더 부자 클럽에서 하고 있어. 나를 알리는 거죠. 상대가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단을 짜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만나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만 나가지고는 안 되죠. 콜드 컨택도 7번 하신다잖아요. 7번 가면 거절을 만날 생각을 7번 하고 가면 그래서 이전 회장이 103명의 그 오토시를 하셨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데 소통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빈도와 깊이를 축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일을 펼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우리 PM하고 연결 아니지만 저희가 커뮤니티를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밀도가 되다 보면 공동 구매를 같이 한다든가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한다든가 공동으로 책을 쓴다든가 공동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쓰레기 줍기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시음회도 하고 있고 콜드 컨택도 하고 있고 북클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피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일을 지금 펼쳐나가는데 야베스 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고식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만 해도 되는데 울산으로 이제 가서 울산의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됐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라이브 부자에서도 김해에서 이제 북카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북카페를 또 기준으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연결해서 뭐 부산 권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랑 연결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은 이런 호의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일이나 경조사 또 어떤 초대 온라인 이벤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PM을 공부하고 또 미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겹으로 해가지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시간들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의 피드백을 날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평판 관리를 해가야 되고 관고의 밀대가 깊어지는 시간의 축적들도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만의 찐팬들이 견고하게 구축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만 하는 거 아닐까 할 때 우리들도 여러분 다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존 리비는 아마 이 책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한 3년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책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에서 전미의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존 리비가 초대하는 그 디너에 가는데 12명을 초대해요. 뉴욕에서. 초대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초대하면 서로에게 업무를 주고, 할 일을 주고, 뭐 누구는 코트를 받고, 누구는 접시를 나르고, 누구는 음식을 나르고, 누구는 음식을 하고 이러면서 12명이 그냥, 누가 누군지를 전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누구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메가 뭐 인플루언서 뭐 이런 식으로 나노 인플루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숫자를 가지고. 그런데 이 존 립이라는 사람은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그런 책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의 이런 영향력의 대중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대중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인플루언서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로워 수로 인플루언서를 나눴어요.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로워 수로 나눴지만 존 리비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디너라는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를 이제 어떻게 나누었냐면 크게 글로벌 인플루언서, 오피니언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퍼스널 인플루언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자님들은 다 마케터다. 다 마케터고 그리고 다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터로서의 찐팬도 만들어야 되지만 인플루언서의 찐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일까? 글로벌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경제적 파급력이나 언론이나 국제적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지만 미국 대통령, 뭐 일론 머스크, 뭐 오프라 윈프리, 뭐 빌 게이츠, 비욘세 이런 사람들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피니언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사람. 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피니언 인플루언서에도 속하시죠. 선구자적인 사고, 지위, 성과로 존경받는 이들. PM으로 보면 롤프 소로브 같은 회장님도 오피니언 인플루언서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은 업계 바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뭐 포춘 100대 기업 중에 뭐 그다음에 10개 기업 뭐 CEO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업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오피니언 인플루언서라고 존 리비는 구분을 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두 개가 커뮤니티 인플루언서예요. 비교적 작은 조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팀에서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이제 부사장 정도의 지위, 예산 결과에 대한 책임. 우리는 뭐 사장들이니까 다 대부분 그리고 종교인 스승, 뭐 문화적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강사들, 또 그 업계 내 커뮤니티나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라. 우리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인플루언서는 삶에서 쌍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영향력의 대중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퍼스널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절친, 가족, 뭐 직장 동료, 뭐 하다못해 이제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다 퍼스널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방향이라는 거죠. 소통.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퍼스널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찐팬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좋아해주는 그런 거고, 찐팬 마케팅이 왜 중요한 거냐면,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제 견환율이 70 몇 프로라는 것이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찐팬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커뮤니티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해졌는가? 시대의 흐름이 트렌드가 펜슈머라는 트렌드, 그 다음에 라이크 커머스라는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인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 심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토 소비 이런 흐름이 시대의 트렌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팬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오피니언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퍼스널 인플루언서 이 네 가지로 나누어는 방향 중에 우리는 세 개가 속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속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향력의 대중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고 상대에게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케팅의 핵심은 어제보다 하나 더 파는 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명품 인맥의 핵심은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만나는 건데요. 팬덤 마케팅의 핵심은 어제보다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속적, 축적 이것이 결국은 팬덤 마케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